자, 태영군. 네. 자, 오늘은 저기 자동차 썬팅 월드컵 그거 한번 해보려고 정면으로 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네. 저희 몽타주가 저기 정호성급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조금 우리가 무슨 뭐 지그리 공급도 아니고. 자, 오늘 이제 그 이상형 월드컵처럼 이제 썬팅 브랜드 월드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너무 진지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썬팅 경력자하고 그다음에 비경력자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 이제 담소를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방식은 룰렛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특정적으로 고르게 되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형평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 썬팅 월드컵 요거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태영아 한번 눌러보시죠. 첫 판부터 좀 약간 19금이 나왔네요. 존슨이 나왔습니다. 존슨이 나왔습니다. 존슨? 일단 존슨이 나왔고, 존슨 대, 레인보우가 나왔네요. 근데 존슨하고 레인보우하고 일단 1차전이 벌어졌는데, 일단 존슨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는데, 이제 자동차가. 다른 방향으로 들어봤죠? 썬팅계에서 존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다른 방향으로 봤죠. 들어봤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밤에 좀 생각해 주시고. 아, 예. 네. 존슨, 레인보우. 그러면은 일단은 태영군은 아는 정보는 없네, 레인보우도?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존슨 같은 경우에는, 존슨 썬팅을 하고 온 고객님들을 보면 만족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존슨은 고객님들 의견이나 아니면 주위 지인들 의견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딱히 듣지는 못했던 필름이에요. 그리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존슨이랑 대적하게 되면 사실 레인보우가 제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긴 했지만 한때 레인보우가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필름에 대해서. 가지고 좀 하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개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AS도 해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봤을 때는 빡빙일 수도 있어요. 좀 왜냐하면 하자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제 썬팅 회사들이 이 하자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도 몰라요. 처음 만들면 당연히 유리에 발라봐야 되고 햇빛에 꺼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분들이 제가 이제 레인보우 필름 취급을 안 하지만은 예전에 제가 그 레인보우 대리점에 일을 했었어요. 실장할 때.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그 이후로 제가 샵을 열면서 대리점이 아닌데도 문의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레인보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존슨은 탈락.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좀 알조노츠 바람 이런 느낌 아닙니까? 조금 더 이쪽이 좀 끌리네요. 그래서 레인보우 압승을 하고 자, 두 번째 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것도 뭐고? 스미스 클러브. 정확하게 스미스 클럽이라는 필름입니다. 예. 처음 들어보지만은 느낌이 존슨, 스미스. 약간 조금 미국 계열 아닙니까? 스미스. 네. 왜 자꾸 미국 계열이 걸리죠?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소비자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얼마 전에 타이어 간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필름 공학과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이어 재질을 만드는 데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타이어 샵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장착을 하는 사람이고 시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열차단을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연구소에 일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알죠? 밖에 햇빛 쬐놓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조금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완전히 이제 박사, 석사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스미스 클러브하고 자, 두 번째 상대가 누구냐? 이것도 둘이 또 어보브라는 필름이 나왔거든요. 어보브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어보브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관심이 가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알던 사장님이 총판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말 잘못했다가 밥을 못 얻어먹거든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스미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 클럽은 해외 외제차들 썬팅할 때 조금 딜러들이랑 좀 이렇게 거래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은연중에 뭐 술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사우나도 하고, 그러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 하고 아이스, 뭐 그렇죠. 그러고 이제 알사탕도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미스 클럽이 보면은 BMW 이런 데다 많이 붙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뒤에 차 뒤에 로고들이 있잖아요. 흰색으로 붙여놓은 거. 그게 한때 스미스 클럽가 그렇게 이제 조금 발전을 해갔죠. 그래서 피드백들도 제가 좀 많이 물어봤어요. 스미스 클럽도. 근데 스미스 클럽도 존슨처럼 피드백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T1, 뭐 T2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제차 상대하는 샵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보가 빠삭하진 않아요. 이 스미스 클러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만큼 찡 소리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대리점을 내기 위해서 뭐 밤잠을 뭐 새고 이런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 클러버도 피드백이나 손님 피드백이나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암암리에 외제차 예전에 암암리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외제차 매장 있잖아요. 딜러들이 이제 썬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높여서 가마스터라고 하는데 가마스터들이 썬팅을 해주면 썬팅을 하게 되면 샵으로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보통 매장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필름을 들고. 그렇게 시공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도 빨리 늘게 되고 왜냐면 재단기가 없잖아요. 물론 재단해서 가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쉐이빙도 치고 뭐 재단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샵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출장을 간다거나 뭐 외부에서 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손님들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적혀 있는 차단율과 이제 했을 때 차단율과 적혀 있는 수치, 이제 본사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수치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필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의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검색을 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아직까지 이 필름 업계에서 이게 이제 최고다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필름 원단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낫다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랑 비례했을 때 이게 괜찮다고 할 만한 필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이 차이가 난다, 200만 원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 수치나 이제 차단율에 비해서는 조금 못마땅한 거죠, 그 가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필름이 없어요.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 연드림. 네,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랑 세계 랭킹 1위랑 세계 랭킹 2위랑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엄청나게 난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필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가격이 진짜 300만 원 정도 되는 필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전에 나왔던 필름들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 대리점만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썬팅 시장이라는 게 뭔가 완벽하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 대리점을 할까, 저 대리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좀 승은 밥을 좀 얻어먹기 위해서 일단 어업으로 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아래 현상이란 건 뭔가요? 무아래 현상은 이제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지렁이가 막 춤을 춥니다. 저 본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35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노란색 터널 있잖아요. 네. 노란색 터널 불빛을 지나가면 이게 이제 지렁이가 춤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눈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그게 무아래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 제 차에 나오던데. 그렇죠. 그게 금속 필름들에 좀 주로 나와요. 그걸 바꿔줘요. 이제 바꿔줄 수는 바꿔줘요. 없고. 바꿔줄 수는 없고. AS 안 해요? AS 사유는 아니고 저기 지금 글라틴트를 했죠. 네. 근데 그 글라틴트 대표님 전화번호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좀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스미스 클럽이 아직까지는 아주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만 좋은 거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 클럽이 탈락하고 일단 어버브 필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판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디텍이 나왔네요. 디텍 때 눌러주세요. 후프 옵틱. 후프 옵틱 나왔네. 이거는 뭐 조금 박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 박빙일 수도 아닐 수도 있냐? 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썼어요. 이걸 썼는데 많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스펙을 봤을 때 요새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스펙을 봤을 때 그 스펙에 비례했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했을 때 또 최고 사양으로 했었거든요. DX라고.
그것도 뭐 열 적외선 차단율 99%라는데. 뭐, 저기, 그렇죠. 저거요? 그렇죠. 99%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99%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붙여보니까. 근데 이제 99%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99%인 거에 비해서는 금액대는 나쁘지는 않다. 정가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스트만 필름들이 금액대가 되게 200만원, 뭐 300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100만원 중반대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티텍 필름은 가성비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후프옵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후프옵틱만 들어도 경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후프옵틱 저기 평양점이죠, 평양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양에 하나 냈다더라고요. 약간 북한 사투리 안 쓰드립니까? 내력이 좋은가나? 후프옵틱은 제가 사실은 좀 별로 좋아하는 필름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후프옵틱의 강자가 어떤 필름이 있냐면, 제가 나중에는 이제 필름 가지고도 좀 이렇게 토너먼트를 할 거예요. 나중에. 좀 뭐 한 1년이 지나서, 뭐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뭐 유튜브 채널이 망하지 않는 이상 할 건데, 일단은 이 후프옵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필름이 뭐냐면, 푸나세라고 해서, 프나스?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이라는 필름이 있습니다. 난 그게- 프로미스 9인 줄 알았네요. 이거, 그거는 뭐 외국 성인 영화 제목입니까? 모르세요? 모릅니다. 걸그룹인데? 나 결국은 관심이 없어요. 유부남 되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오. 네, 저는 꼭 넣으세요. 그래서 이 후프옵틱이라는 필름이 사실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되냐면 본사에서 홍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후프옵틱이라는 필름은 뭐 광고에서 본 적도 거의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TV라는 지상파에 노출이 되는 게 있고, 요즘엔 유튜브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댓글 알바들도 많아요. 제가 이거는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브랜드가 크기 위해서는 이게 나쁘다 좋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댓글 알바들을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댓글 알바. 뭐, 그것도 다 똑같죠. 뭐, H사나 K사나, 그러니까요. 뭐 C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 알바들을 쓰고 다른 회사 필름들을 억압하고 까고 이런 경우들이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품질로 승부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푸나세라는 필름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번에 뭐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후프옵틱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일 높다고 나왔거든요. 뭐 1, 2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1등을 한 필름 아닙니까? 근데 이 푸나세 밑으로 가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후기들은 막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어요. 네. 이 푸나세 밑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 드레이라는 최상위 필름이 있는데, 이 드레이 필름을 하게 되면 뭐 정가가 280 얼마인가 그런데 이 전면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30% 농도밖에 안 나와요. 드레이라는 필름이. 드레이라는 필름은 왜 축구면 농도를 안 만들어내는 건지, 무조건 30%로 시공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문점은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말고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박빙이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디텍은 가성비냐, 디텍으로 해서 가성비냐. 이게 뭐 스웨덴인가 뭐 어디 뭐 스웨덴 민속 동요 나오는 데 있다니까, 스웨덴인가 뭐 그 필름이라는데, 일단은 요거랑 그런 면에서 조금 박빙입니다. 가성비냐, 아니면은 요즘에 뜨고 있는 푸나세를 가지고 있는 후프옵틱이냐. 솔직히 여기서는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결정을 보면은 사실 후프옵틱을 주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가격이 푸나세가 180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 187만 원인가 정가로 했을 때. 그래서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이제 후프옵틱이 좀 낫습니다. 왜냐면 디텍 같은 경우에는 태용군이 해봐서 알지만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는 디텍이지만 후프옵틱 생. 불만 있습니까?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드디어 나왔네요. 이 본드계의 왕족. 루마 모르면 간첩이죠. 네, 제가 한창 케이블 TV를 켜면 성악가가 나와서 루마하고 성악을 하더라고요. 루마 서틴. 버텍스. 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SKC. 이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얘기 자체도 사람들이 엄청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좀 제 얘기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루마라는 필름이 사실 어깨뽕을 너무 많이 넣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루마를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으로 문서 가는 걸로 옵니다. 법정에서 볼 수도 있어요. 반박신 너 말 맞으니? 무서운 필름이죠. 사실 우리가 노출이라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B급 채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누가 보겠냐? 그렇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저희가 제일 많이 보거든요. 조회수 한 1000회 나오잖아요. 저희 뭐 지인들이나 저나 뭐 태용군이 보통 보면 한 1000회 중에서 한 990회는 저희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루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스트만 쪽에 있는 필름인데 이 어디요? 이스트만 이스탄불? 이스트만 이름은 좀 멋진데 이스트만 그쪽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비싼 편은 맞아요. 뭐 물론 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한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정가로 했을 때 쓸만한 걸로 했을 때 뭐 900, 뭐 700, 900, 1100 이렇게 달아놓고 쓰는데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고객님들 이제 재시공 썬팅을 하거나 하면 다시 시공하러 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K8을 이제 구매하신 분인데 그 카 매니저분께서 이제 전면에 900에 축구면에 700을 해주셨어요.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차를 K8 전에 뽑았던 차보다 더 더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에 했던 필름은 뭔지 기억나시면 기억은 안 난대요. 근데 이번에는 좀 불만족스럽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루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00에 700을 했을 때 정가 가격이 나온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사장님이 직접 지불을 하고 하셨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떼고 하시기에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더 타시고 한 일주일 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루마 필름의 피드백들은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는 저는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슈퍼진가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해보면은 열차단율에서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건물용 필름도 많이 나오고 SKC에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으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인터넷에 네이버 쇼핑에 인터넷 쇼핑에 이제 SKC 필름 치면은 썬팅 필름 치면 이 차 모양대로 위주로 잘라서 팔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2만 원, 3만 원 이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SKC도 하신 분들이 차단율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만족도는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 본드계의 왕족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불만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루마 그래도 올려줘야죠. 왜냐면 루마 또 위에 라인업은 봤을 때 SKC보다는 조금은 낫거든요. 그래요?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만 루마 올려줍시다. 어차피 루마 조금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이러는 차가 답정네. 어차피 좀 올라. 이러잖아 답정네. 오버하고 후평하고 지금 뭐요? 자, KMX가 나왔습니다. KMX 약간 신발, 나이키 신발 같죠? KMX 나왔고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하고 예, 솔라가드 나왔네요. 자, 태용군이 솔라가드는 알죠? 알죠? 솔라가드에 대한 좀 개인적인 식견은 좀 어떻습니까? 솔라가드 승. 네, 솔라가드 승. 카메라 한번 봐주고 가야죠, 한 번씩. 솔라가드 승. 솔라가드 승. 솔라가드. 근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솔라가드 얘기 안 하고. 솔라가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제가 솔라가드 고를게요. 근데 KMX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만약에 KMX가 아까 전에 다른 라인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KMX를 올렸을 거예요. 왜냐면 KMX가 이 고객님들 제가 피드백을 들어보잖아요. 정말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그냥 금액대도 가격대 이것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차단율도 만족감이 괜찮아요. 특히나 또 시인성 면에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드려야 또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제 아는 분 중에 이제 이 KMX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좀 필름을 좀 구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제가 한우를 살라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었죠. 좀 두드려가지고 이 필름 가지고 있는 사장님한테 거기에서 하시라.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다리를 놔드렸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인연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놔드렸고 이 필름만 무조건 하시면 되셨어요. 근데 이분도 인터뷰를 제가 모시고 와서 하고 싶은데 3M 뭐 CM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이 KMAX만큼 마음에 들었던 필름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분도 자동차 업계에 일하시는 분, 썬팅 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동차 업계에 계시는 분인데 정말 이거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MAX는 안타깝지만 솔라가드를 만났기 때문에 솔라가드 승. You win. 아, 드디어 이제 제일 비싼 필름이 나왔네요. 베이쿨. 들어봤죠? 아, 그라스 틴트. 아, 대적이 또 이렇게 되네. 이거 조금 아, 뭐지? 대진이 이거 랜덤으로 하니까 좀 애매하네. 좀 짜진 각본대로 할 걸 그랬나? 이게 지금 V쿨이 나왔는데, 이 V쿨 욕하잖아요? 네. 저 바로 그냥 채널 묻어야 돼. 글라스틴트 욕해도 돼요, 그럼? 글라스틴트는 뭐, 여기 글라스틴트 대표님 채널이 있잖아요. 글라스틴트 대표님은 뭐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뭐, 대리점, 이제 제가 글라스틴트 대리점 하거든요. 바로 그냥 다음날 전화 오시겠죠. 글라스틴트 내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요 글라스틴트랑 V쿨을 봤을 때, 이 뭘 기준으로 잡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태형군이 두 개 다 필름을 아니까, 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모르겠어요, 이건 차이점은 진짜. 궁금한 거라든가, 나한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쓰는 뭐 글라스 틴트 제 아스에 달려있는 선셋이었죠? 선셋이죠. 선셋 타입을 썼는데 그게 등급이 어느 정도야? 선셋이 뭐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중간 정도? 그러니까 차단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중간보다는 더 잘 돼요. 네. 그 정도인데도 차가 시원하면 괜찮은 건데 V쿨도 뭐 성능 비슷하잖아요. 시인성은 좀 어땠어요? 글라스 틴트 같은 경우. 시인성은 괜찮던데요. 시인성도 괜찮았고. 네. 일단은 솔직한 말씀으로 글라스 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세라믹인데 네. 그 밑에 이제 펜더나 펜더 S나 뭐 이런 필름들 사실 조금 부연감은 있거든요. 솔직히 부연감은 있어요. 세라믹 필름이다 보니까 좀 부연감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가성비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태영군이 그때 글라틴 선셋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30%까지 받았죠.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뭐 원가까지는 제가 못 가지만은 까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원가 까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비매너고 모든 사람들한테 예, 뭐 태영군은 제가 뭐 롤 단가 얼마 사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사기 쳤다가는 바로 그냥 매가지 잡고 끌고 갈 것 같은데 저 테라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갖고 솔직히 형님 원가 얼마입니까? 이랬을 때 내가 솔직히 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태영군이 이제 야 테라칸 신용 좀 거라. 잠깐 계세요. 그 V쿨 같은 경우에는 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들은 게 있어요. 저도 평소에 얘기도 하고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냥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비싼 게 360만 원이에요. 예. 네. V쿨도 괜찮긴 한데 이게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시운전을 하다 보면 네. 약간 선명한 아 그래요? 예. 그 얘기 나한테 안 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V쿨은? 네. 근데 V쿨은 어떻게 알았어? 뒤에 보고? 손입차 뒤에 스티커 아 보고 스티커. 왜냐하면 V쿨은 로고가 없어요. 필름에. 그 뒤에서 봤 그리고 그 손이한테 물어봤죠 제가. 네. 이거 어디서 하셨냐고. 어. 아 이거 비싼 거라고. 어디서 했냐고 얘기해주대요? 예? 어디서 했는지 얘기해주대요? 큰 얘기 안 해요. 저 옛날에 저 V쿨 저기 천일 고속 가는 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했나? 그건 아니고 부산에서 하셨대요. 아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하셨는데 아 비싼 만큼 제값을 한다고 이제 좀 이제 어깨뽕이 이래갖고 좀 그래 하신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디올입니까? 크리스찬 디오르입니까? 예? 크리스찬 디오르. 그 뭐요? 그 유럽 사람 있다 아닙니까? 가방 메이커. 뭐 향수도 팔고 뭐. 아 디올. 크리스찬 디오르. 아유. 그 사람
이제 그 원가가 8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나왔죠. 중국에 생산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150만 원이었나? 뭐 팔 때 가격이.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실타를 좀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 기사 제가 봤어요. 정확한 가격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10만 원 미만이었고, 네. 원가가. 판매 가격은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얘가 원가가 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방을 살 때, 뭘 살 때 원가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값어치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관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눈에 띄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좋은 브랜드들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V쿨을 붙이고 다녔으면 사실 어깨뽕 좀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업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V쿨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 제가 V쿨 대리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안 했으면은 제가 또 뭐 말을 못 하는데 V쿨 대리점에서 일을 했고 V쿨도 시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도 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만약에 썬팅을 이게 하는 사람으로서 한다고 하면 V쿨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근데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해도 별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을 3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5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나쁘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우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V쿨 홈페이지에 써 있는 걸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뭐 항공기 뭐 이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주 과학적인 그런 건데 얘네들이 원단이 좋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획기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금속 필름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저가형 금속 필름들은 이 금속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색깔만 입힌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속 필름도 잘 만들어야만이 차단율도 좋아지고 시인성도 좋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광물질이 들어가서 맑아요, 금속 필름이 오히려. 근데 부형 금속 필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그 기술력이 좀 딸린다는 거죠. 기술력은 높은 건 맞습니다, V쿨이. 근데 이 기술력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원단이 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안 들어요. 뭐 저는 이제 분석적으로 뭐 거기 V쿨 뭐 과학부에 들어가서 제가 실험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뭐 태워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제가 만져보고 시공해서 나가고 했을 때는 이것도 그냥 필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조선시대에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V쿨도 필름일 뿐이에요. 완전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원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반사 필름 생산 라인에서는 원단이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여기서는 그냥 V쿨 쪽을 손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가격은 비싸더라도.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글라스 틴트는 가성비적이라거나 이런 걸로는 사실 좋은 건 맞거든요. 만약에 근데 저는 둘 중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둘 중에 뭘로 할래? 내 돈으로 내가 자비를 했을 때 저는 글라스 틴트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V쿨로 제가 지정을 할게요. 솔직히 글라스 틴트도 좀 상에 올리고 싶은데 돼지 이슈가 이렇게 되거든요. V쿨 올라가고 화살표 되면 다 올라갔어요.